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신문을 볼 때 경제면 항상 보기 마련인데요. 여러 뉴스들 속에서 어떤 경제 뉴스에 주목을 해봐야 할지 알기 쉽게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희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내용 전해주시나요? 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소식, 앞서 나연 아나운서가 말해주신 것처럼 워렌 버핏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해당 뉴스가 신문 기사에도 지면으로 실려서 가져와 봤는데요. 제목으로는 480조 원 쌓아둔 버핏, 자산 대부분 주식 투자 반박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 보유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불황 대비라는 분석은 나오고 있지만 버핏은 자산의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2019년부터 시작했던 일본 5대 종합상사에 대한 투자는 이어가겠다고 말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22일 버크셔 해서웨이가 공개한 2024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보유 현금액은 3,342억 달러로 하나로 약 480조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2023년 4분기 대비해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10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경기 불황 대비 혹은 그레가벨 부회장의 후계 규도를 염두에 둔 움직임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버핏은 연례 서한을 통해서 자산의 대부분은 여전히 주식에 투자되어 있으며 현금 보유는 불리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판 M7업은 홍콩 증시 올해만 17% 상승. 미국 빅테크가 주춤한 가운데 중국 기술주로 구성된 중국판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역습이 시작됐습니다.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홍콩 항생테크 지수가 올해만 31% 넘게 상승하면서 올해 1% 오르는 데 그친 나스닥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생테크 지수는 홍콩 증시에 상장된 주요 기술주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30개의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상승세를 주도한 건 중국판 M7이라고 불리는 텐센트, 알리바바, 샤오미, 비아디, 메디탄, SMIC, 레노버의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아직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위 7개 기업의 평균 수익률은 43%에 달하고요. 특히 SMIC와 알리바바는 각각 70%, 68% 상승했습니다. 또 딥시크 열풍이 국내 중국 상승 랠리를 촉발하기도 했는데요. 그중에서 알리바바는 AI 사업 성장과 애플의 협력 소식에 주목받으면서 중국 대표 기술주로 자리 잡았고요. 비아디는 딥시크와 손잡고 중국 내 전 차종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주는 모습입니다. 중국 정부가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에서 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도 이들 기업에게는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기술주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며 추가 투자 기회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머스크 목매던 게임 체인저, 결국 한국이 해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시죠. 한국 배터리 3사가 인터 배터리에 참가하는데요. 관련해서 4680 원통형 배터리에 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4680 원통형 배터리는 일론 머스크가 배터리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이자 게임 체인저이지만 대량 생산하는 건 지옥처럼 어려운 일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기술입니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4680 원통형 배터리의 양산 준비가 완료가 되었고 다음 달에 열리는 코엑스 인터배터리 2025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배터리는 기존 배터리보다 에너지 용량이 5배 높고요. 또 출력은 6배 높은 제품으로 이를 대량 양산한 후에 테슬라에 납품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SK온과 삼성 SDI도 각각 미드니켈 배터리와 열전파 차단 기술 등을 앞세워서 중국에 내준 배터리 패권 되찾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국내 배터리 3사가 혁신 기술을 앞다퉈서 꺼내든 건 중국 배터리에 더 이상 밀려선 안 된다라는 위기감 때문인데요. 저렴한 LFP 배터리로 글로벌 영토를 넓히고 있는 중국에 맞서려면 기술적으로 이들을 뛰어넘는 제품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게 국내 배터리 3사의 판단입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반도체 하면 한국이었는데 어쩌다가 2년 만에 초비상. 앞선 뉴스는 조금 희망적인 뉴스였는데 이번 내용은 조금 어두운 내용이겠는데요. 현재 한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이 2년 만에 중국에 대부분 추월당했다는 전문가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2년 시행했던 같은 설문조사에선 한국이 고집적, 저항 기반 메모리 기술 등 중국보다 앞서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었는데 2년 만에 뒤집히는 모습입니다. 23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발간한 브리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 반도체 분야 기술 기초 역량은 모든 분야에서 중국에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고 기술 선도국을 100%로 봤을 때 고집적, 고저항 기반 메모리 기술 분야는 한국이 90.9%로 중국이 94.1%보다 낮은 2위로 머물렀고요. 한국의 고성능 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도 84.1%로 중국보다 낮았습니다. 전력 반도체 역시 한국이 67.5%, 차세대 고성능 센싱 기술도 81.3%에 그쳤는데요. 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은 한국과 중국이 74.2%로 동일한 점수였습니다. 특히 한국은 공정과 양산 면에서는 앞서 있는 상황이지만 기초와 원전 설계 부분에서는 중국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핵심 인력 유출, AI 반도체 기술, 미중 견제, 공급망 현지화 등을 주요 변수로 꼽으며 현재 AI 반도체만이 유리한 요소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반도체 관련된 뉴스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법 핵심은 R&D인데 52시간 예외, 공회전.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정작 국내 기업들을 지원 사격하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은 여전히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은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여부인데요. 이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골든타임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경고음을 울리고 있는데요. 정부와 여당은 미국, 일본 등 경쟁국들은 연구 인력이 시간 제한 없이 근무한다며 52시간 특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노동계 반발을 이유로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결국 합의에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여야 간의 이견 차이에 아직까지 해당 안건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요. 최상목 권한대행은 미국과 일본 등 경쟁국들은 반도체 첨단 인력이 근로시간 제약 없이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며 52시간 특례가 포함되지 않으면 반도체 특별법이 아닌 반도체 보통법에 불과하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 가지 뉴스들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배터리 3사와 관련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삼성동에서 다음 달 5일부터 4일 동안 배터리와 관련해서 인터배터리 2025가 열립니다. 여기서 또 여러 가지 신기술을 발표한다고 하거든요. 이에 따라서 오늘장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앞으로 인터배터리에서 어떠한 기술이 나올지 이에 따라서 주가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